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진아, 진짜의 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참나, 참한 나, 진짜의 나가 될 텐데요. 자의식이라는 말에서처럼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무아지경에서와 같이 무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진아라는 말은 별로 자주 하는 말이 아니지요. 참나라는 뜻으로 내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의 반대는 가짜이겠지요. 진아, 진짜의 자기의 반대, 가짜의 자기이겠지요. 가짜의 자기는 결코 계속 변하면서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육체적 자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자기, 무언가 부족한 자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꾸며낸 자기, 억지로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킨 그러한 자기가 아닌 얼마 후에는 내팽개쳐 버릴 그러한 자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잘못을 하면 스스로 바보라 하고 반성하고 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육체적 언행을 항상 감시하고 계속 평가, 비판하고 더 나아가 뭔가 잘 만들어가고 싶다고 좋은 것, 훌륭한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아니 그보다 더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주위를 이롭게 하고 밝게 하고 빛을 내는 자기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을 존경, 숭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지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가려는 존재, 조금도 자체적인 속임이 없이 최종적으로 만족하게 될 그러한 존재, 이러한 자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요즘 한국 사회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무척 강해지면서 자기 드러내기, 개성 키우기, 돌출 발언, 독특한 행동, 엉뚱한 행동, 일부러 말썽 부리기, 나무 트집 잡고 간섭하기, 자존심 내세우기, 염치와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남은 물론 자신을 속이기, 내로남불, 자존심 대결, 후한무치, 적반하장, 선제 공격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어린이라고 하면 반발하고 여성에게 여성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반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장애인 결코 약자라는 뉘앙스를 갖는 말로 표현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강하게 부정하고 반박하고 나오는 그래서 공중교통이나 공공구역에서 이러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 현실에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존심을 내세워야 하는 그런 경우들에는 육체적 자기를 내려놓는 무아만 해도 큰 목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겸손이나 예의는 심약한 자가 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왠지 상대방에게 자존심을 꿀리는 그런 표현처럼 느끼게 되는, 비겁한 말로 들리고 때로는 친근한 그러한 표현을 해도 아부나 간사함이나 귀찮음으로 느껴지고 있지 않나. 사회가 그만큼 살벌하고 삭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삭막한 사회가 아닌가요? 육체적인 삶, 현실적인 삶 위주로 강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인가요? 육체적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육체를 위한 삶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훌륭한 혼을 키우는 것이고 육체적 삶을 위주로 하는 그런 현실적 삶, 그 목표의 수단과 과정이 되어야 하지 현실적 삶이나 육체적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지요. 오늘 해설해드릴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 진화로 이러한 소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를 해드리는 내용이고 지난번 말씀드린 바처럼 일반인들을 위해서 두 번의 영상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물들을 다시 정리해 보시도록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8.5장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 지수를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8.5장에서 두 번째 소재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육체와 현실적 삶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어진 수단과 과정임을, 그래서 육체와 현실적 삶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나 그들이 궁극적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단지 수단과 과정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수단으로 최대한 많은 진리를 깨달아서 최상의 혼을 기르며 진리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죽고 삶을 초월하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세 번째 소재,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 진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두 번의 영상물로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회상하시도록 그런 정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용이 쉽게 이해하실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곳에서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재인데요.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서 진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차츰 의식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된다. 독립된 생명체로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기성을 갖기 때문이며 자체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이며 자기 육체의 주위 환경과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체적 이기성은 자신을 키워나가려 하고 주위를 극복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자기 중심성과 에고로 발전하고 또한 욕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초기에는 생명 활동이 주로 육체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육체적 자기를 전체적 자기로 인식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키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육체적 자기를 키워가는 동안 이성도 차츰 발전하게 된다. 좀 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둘러싼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환경과 생명들과 인간들을 사려 깊게 이해하기 시작한다. 정신적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차츰 자기 육체 위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무슨 욕구가 왜 발생하고 자기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이를 주위와 잘 조화시키면서 원활히 달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이해와 주위에 대한 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주위와의 조화는 물론 자기에 대한 성찰과 더욱 깊은 철학적 사고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자신을 육체적으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차츰 깊은 정신적 사고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성과 에고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주위와 상생, 협동하고 주위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이타적 정신이 개발되어 가게 된다. 영국의 옥스퍼드대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 그 원 제목은 셀피시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요. 나는 인간의 이기성, 자기 중심성은 물질의 만유인력, 중력, 구심력에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물질적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서 더욱 이기적이 된다. 이치를 깨달아가는 이성은 그러한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자기만의 사랑에서 좀 더 박애 정신을 거쳐서 이타성으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쓴 그 책은 물성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 인간의 이성, 이치를 깨달아감으로써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는,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욕심과 바람은 자기에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물리적 시공간과 유한한 물질의 세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지혜와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혼자 먼저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우위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게 되고 인내와 양보는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포기와 헌신과 봉사가 높은 가치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수행하면서 진리를 하는 사람은 육체가 욕심과 애고의 근원이며 또한 고통과 고뇌와 범죄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육체적 자기를 내려놓고 청빈하고 무욕한 상태에 살면서 정신적 가치를 개발하는 길에 들어선다. 이전까지의 과정은 주로 물질 세계와 현실 속에서 잡정신을 개발하면서 육체적 자아인식과 현실 위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요. 이때부터는 육체적 욕심과 애고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정신 위주로 나아가는 육체적 무아의 삶에 들어서는 것이다. 무아라 함은 자기가 없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자기가 없다는 뜻이다. 육체적 자기를 포기하고 욕심과 자기의 중심성을 비움으로써 물질 세계에서의 자기, 현실 속에서의 자기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육체적 자기는 이때 이를 현실적 삶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의 잊으면서 정신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특히 무아는 정신적 자기까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신적 자기까지 없다면 어찌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진리가 필요하며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남과 평온, 적적한 삶의 필요함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욕심과 애고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초탈한 삶을 사는 것이 무아의 경지가 된다. 진화는 진짜의 자기이다. 항상 변하면서 임시로 존재하는 육체적 자기가 아닌 태초의 근원이었던 존재적 자기,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대로 영구히 존재해갈 수 있는 신의 속성에 해당하는 자기, 참혼을 크게 갖춘 자기이다. 완전한 진화는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항상 변하는 물리세계를 넘어 결코 변함이 없는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철저히 깨달음으로써 전혀 변하지 않고 항상 오르면서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며 영원히 존재해가는 그러한 신의 속성을 갖춘 자기가 진짜 자기가 되는 것이다. 혼짓으로 보면 육체적 자기의 삶은 0에서 500점대에 해당하며 무아의 삶은 500에서 700점, 진화의 삶은 700에서 1000점 그런 범위에 드는데 육체적 자기 위주의 삶은 평인의 삶이요. 무아의 삶은 진인과 도인과 자유인의 삶이요. 진화의 삶은 현인과 성인의 삶이 된다. 이 혼짓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표에 따라서 상세히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인은 참한 사람 진인은 500점대, 도인, 도를 깨달은 도인은 600점대, 자유인, 모든 도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에도 자유로운 그런 자유인은 700점대, 현인은 깨달은 진리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나 약간의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현인은 800점대, 성인,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 몇천 년이 가더라도 빛을 발하고 있는 성인은 900점대라고 이렇게 앞에서 잠깐씩 여러 번 설명을 드려왔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진화는 완전한 깨달음에 해당하면서 개체적 진화가 개체적 참혼을 거쳐 전체적 참혼에 가까이 감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진화를 만들게 되면 물리세계의 제한성과 상시의 변화와 일시성에서 벗어나 항상 고요, 평온하고
밝은 신의 모습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 잠깐 빗나가서 여유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그 영문에는 I, 자기를 표현하는 문자가 I, 한 글자 I죠. 그러면서 그 I를 항상 대문자로 표시하지요. 물론 이 I는 단수의 한 글자로 표현되는 알파벳 단어이고 문장의 첫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최대로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I를 대문자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인간의 삶이 그만큼 주관과 개인 위주 삶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영어권, 서양이 자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개인주의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요. 나는 이 I를 항상 대문자로 쓰는 그것을 보면서 영어권, 즉 서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최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아에 머물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자기도 없으면 바탕과 근본이 흔들리고 삶의 목표나 가치도 없어지게 된다. 무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완전한 진화로 나아가야 인생의 참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역시 약간 좀 벗어나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헤겔이, 역사학자 헤겔이 변증법을 제시를 했죠. 역사에서 정반합의 3단계로 전개가 된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불교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그런 경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반합에 해당하는 3단계 전개 논법, 또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체의 깨달음 발전 과정인 자아, 무아, 진화, 그런 변화 과정을 말해주는 것과 매우 상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을 때, 처음은 산과 물을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물질 위주로 항상 존재하는 것, 또는 튼튼히 존재하는 것을 보다가 좀 더 생각하면은 그것 역시 항상 변하고 임시적인 것이기에 없는 것으로 보다가 마침내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경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임시적이고 영구성은 없는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에서도 자아, 무아를 거쳐 진화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또는 물질을 형성하다가 공허, 무로 가다가 다시 이치와 진리를 찾는 그런 경지로 가는 그런 3단계들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는데요. 그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8.5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짓을 점검하라. 이 세 번째 소재로서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서 진화로 나아가야 된다. 별도의 영상물 2번에 걸쳐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렸기에 비교적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불교에서는 공, 허, 무아를 최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따라서 이들을 넘어서 진리로 가득 찬 진짜의 자기, 항상 변하면서 임시로 존재하는 육체적 자기가 아닌
진리를 완전히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혼지수 700점 이상에 해당되는, 그래서 참 혼을 갖춘 진화, 자유인 단계를 넘어서 현인과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초월해서 고요, 평온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소재 중에서 마지막 소재인데요.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로서 혼지수 표를 비교적 세밀히 설명을 드리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리는 그 혼지수표는 저의 완전한 독창성이 있는 그런 혼지수표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